지원민법 원론 37강입니다. 대리권 남용의 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144페이지에 교재 144페이지에 시작을 하는데, 이게 2에서는 대리권 제한 있고 대리권의 범위의 문제입니다. 대리권의 범위의 문제를 지금까지는 대리권의 제한, 공동대리 이거 보면서 대리권의 어떤 외형적 범위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외형적 범위를 혼자서 완전하게 다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둘이서 함께 하라 그러면은 혼자서 다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하니까 대리권이 형식적인 측면에서 제한이 됐다, 외형적으로 제한이 됐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은 하지 마라, 그거 제한하면 그 사무 범위에서 외형적으로 대리권의 범위가 제한된다, 이제 그렇게 봤는데, 대리권 남용은 뭐랄까요, 그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알맹이 문제입니다. 이 알맹이에서 지금 약간 골마 터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대리권 남용의 법리인데, 자, 일단 교재를 봅시다. 교재를 보면 괄호 1번 대리권 남용, 괄호 1번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한 그 효력이 생긴다. 그 효력이 생기면 되는데, 문제는 요 대리인이 외형적, 형식적으로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권을 해가 흠잡을 데가 없어요. 대리권 범위를 초과한 것도 없고, 대리권은 분명히 받았고, 나중에 사례에서 한번 보겠지만은, 은행에 대출 예금 담당인가 그 직원이 은행이란 법인을 대리하는데, 거기서 외형적으로 보면 그 은행 데리고 대리권이 있어요. 예금 받고 다 할 대리권이 분명히 있고, 또 멀쩡해. 은행 이름으로 막 했어. 외형적 형식으로 봐서 흠잡을 게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고 흠잡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그 행위가 가만히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리인 자신을 위해서 하거나, 또는 본인이 아닌 다른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행해졌다, 이렇게 좀 이런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 민법에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실질적 목적을 이상하게 가진 이런 것들은 이렇게 처리한다는 규정을 딱 정해놨으면 그 규정 적용해 처리해버리면 되는데, 문제는 그 규정이 없다는 점이죠. 자, 어쨌든 대리권 남용이라는 것은 그러나부터 그걸 이제 대리권 남용이라 합니다. 대리인이 외형적 형식적으로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아주 정상적인 적법한 대리 행위를 하였지만 그 행위가 실질적으로 보니까 오직 자신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본인을 배신을 해버립니다. 본인을 완전히 실질적으로 따돌려 버리는 거죠. 이게 뭐냐면 대리권 제도를 남용한 거죠. 대리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본인이 바쁘니까 대신 좀 네가 해줘, 법적 책임은 내가 다 진다, 이러려고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 대리 제도를 적법하게 그대로 잘 수행하는 것처럼 하면서 속에서 딱 딴 마음을 품고 그 제도를 악용해 버리는 거죠. 나 은행의 대리야, 예금 업무 내가 담당해, 그까진 좋아서 잘 하는데, 그거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완전히 돈을 횡령할 목적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딱 이용을 해버려요. 제도를 악용하는 거죠. 예? 제도의 본래 취지는 그게 아닌데, 이 인간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제도를 적법하게 하면서 교묘하게 악용해버리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민법에 규정이 없어. 자, 이걸 갖다가 어쨌든 대리권 남용이라 한다. 대리권 남용은 외형적 형식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대리행위지만 속이 골마 터져가지고 그 제도 취지 자체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제3자의 이익, 결국 자기 자신의 이익입니다. 제3자 이익을 되게 도와주면 뒤로 안 먹겠습니까? 결국 뒤로 받아 먹겠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위한 겁니다. 제3자 앞으로 이익 갔는데, 근데 어쨌든 자신 또는 제3자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 제도를 악용하는 이런 사태를 대리권의 남용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대리권을 남용하면 요것 봐라, 민법에 규정이 있어요. 1차적으로
제2조 신의성실의 제2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 남용이 그 남용이야. 남용하지 마라. 예? 제도 취지를 악용하지 마라 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민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저거 무효다 하고 확 무효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데 이제 그걸 무효로 딱 시키고 나니까 여기 교재에 다 읽어봤죠. 무효시키니까 그 거래했던 상대방이 완전히 당해버린 겁니다. 은행에 예금하면 될 줄 알고 은행 가서 예금을 딱 했는데 이 직원이 횡령해버리고 뭐 해가지고 대리권 남용했다가 그 예금계약 무효다 하니까 돈 예금 환원 청구권이 없지. 물론 이제 직원한테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면 되는데 직원이 돈이 있어야지. 한 푼도 없지. 다 쓰고.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저 은행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자, 그래가지고 저 대리권을 남용한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대리권 남용으로 인해서 그 대리권을 수여했던 그 본인과 그 남용한 대리인과 본인과 거래하는 줄 알고 이렇게 거래했던 거래 상대방 이 사람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라고 고민하다가 민법 제2조 2항 갖고는 해결이 안 되죠. 무조건 무효시켜버리면은 믿고 예금했던 사람들 다 난리 나버리니까 도저히 안 된다. 이거 고민하다가 이제 학설 대립이 막 있고 우리는 학설 대립 별로 관심이 없죠. 막 있는데 이제 판례가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한다고 판례를 이제 입장을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시험 쳐야 되니까 다른 거 다 모르겠고 연구자들이 밀어놓고 우리는 뭘 보러 가냐. 판례 입장이 뭐냐를 이해하러 가야 됩니다. 판례 입장 이해하러 가자. 그러니까 145페이지 보면 참고하고 나오죠. 참고. 웬만하면 참고는 1회독 때 보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는 대리권 남용을 이해하려면 이걸 봐야 돼요. 2000다 20694. 자, 여기 일단 한번 읽어봅니다. 한 대수줄 한꺼번에 쫙 한번 읽어볼게요. 이 판결은 진위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위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1항 단서 유추 해석상. 이거 줄자 꺼야죠.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 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그 상대방이 대리인의 표시 여사가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 여부는 뭐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뒤에가 뭐 그게 그 인간이 아니죠. 그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냐. 그거는 요 뒤로 일단 밀어놓고 그거는 잘하면 돼요. 잘하면 되고. 자, 어디까지냐. 본인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뭘 해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 해석해서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 그건 무효란 얘기야. 무효라는 얘기인데, 자, 이걸 민법 제107조 1항 단서를 어떻게 적용하면 이런 결론이 나오냐는 걸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민법 제107조 1항 단서의 구조를 파악을 해야 돼요. 자, 107조로 가보면 의사표시는 일단 밑줄을 쫙 꺼야 돼. 의사표시해서 이거 튀네요. 107조 의사표시. 자, 의사표시가 있어. 의사표시가 있는데 의사표시를 표의자가 진이 아님. 표의자의 진이가 아니다. 표의자의 진이만 일단 끊읍시다. 표의자의 진이하고 이제 의사표시하고 이게 불일치한 경우죠. 의사표시를 했는데 표의자의 속마음이 달라. 진이가 달라. 그렇게 하더라도 효력이 있죠. 표의자의 진이 생각할 필요 없어. 의사표시한 거 그대로 효력을 따라가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 단서에서는 이 상대방이 그 표의자의 진이를 알았다. 표의자를 진이를 알면 진이 아님도 알죠. 그렇잖아요. 진이 아니다 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진이가 뭐다는 걸 아니까 진이 아님을 알지. 진이 아님을 안다는 것은 진이를 안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럴 수도 있겠다. 진이가 뭔지 몰라도 진이 아닌다는 것은 안다. 이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어쨌든 진이 아님을 알았다. 상대방이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인데, 쉽게 생각하려면 그냥 알았다고, 알았나 몰랐나 이것만 따집시다. 그래 나중에 몰랐다 나오면 알 수 있었냐 이걸 따지면 되니까, 일단은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면 이거 무효다 이거죠.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는 진위 아님을 몰랐다고, 예? 진위 아니면 진인 줄 알았다고, 진위 아님을 몰랐다고 지금 항변을 해야 될 사정입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딱 이렇게 우리가 챙겨볼 게, 요걸 이해하려면, 그러면 상대방의 진위와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가지 요소가 나와요. 자, 뭐냐? 1. 진위가 있고, 표시된, 밖으로 표시된 의사표시가 있는데, 자, 진위와 의사표시가 지금 불일치예요.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 그 표의자의 진위를 모르고 있을 때는 이 의사표시대로 가면 된다 이거죠. 계약이 유효해지겠죠. 만약에 계약을 했다면 유효해지겠죠. 진위 상대방이 몰라서 이건 뭐 빼. 나 몰랐어. 그러니까 빼버리고 의사표시 그대로 가면은 효력이 있다. 본문이 됩니다. 본문이 되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요 진위를 알았다 하면은 의사표시가 뭐든 간에 의사표시는 이랬어? 그러면 진위를 쫓아갑니다. 진위대로 가. 그러면은 의사표시는 무효가 되어버리죠. 이게. 예? 이게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대리권으로 가보자고요. 대리권 남용에다가 유추 적용한다 그랬으니까, 대리권 유추 적용은 구조가 본질이 비슷해 가지고 대리권 남용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표권 남용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비진위의 규정을 빌려다가 대출 받아서 대출 받는 거 돈 주고 빌리니까 공짜로 빌리겠죠. 그냥 막 가져와가지고 이제 딱 봐라, 이거 107조 1항 단서하고 비슷하지 않냐? 그러면 이거 비슷하니까 이거 적용하자 이러고 유추 적용을 해버립니다. 자, 어떻게 비슷한데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대표권 남용하고 107조 1항 단서. 107조 1항 단서는 진위라는 요소가 있고, 이 바깥으로 계약서에 사인 딱 한 그 의사표시라는 요소가 있고 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 딱 대조해 보니까 서로 달랐고, 상대방이 어떻게 이 진위를 알았어. 의사표시 이거 말고 진위가 별도로 있다. 이거를 상대방이 알아버렸어요. 알면 어떻게 된다고? 무효죠, 무효. 모르면 의사표시대로 간다. 유효다. 이렇게 된다고? 좋아. 그러면 가서 대표권 남용한 걸 따져봐요. 대표권 남용은 누구의 진위를 따지나? 대리인의 속마음, 진위가 뭐 속셈 목적, 야 이거 횡령해야지, 내가 먹고 요거 가지고 오늘 노래방 가야지, 요런 생각하는 목적을 딱 가지고 진위 딱 숨기고, 의사표시는 뭐 은행에 예금 받는다 하고 대리 행위를 쫙 합니다. 의사표시 예금 계약 뭐 이렇게 하고 쫙 해. 이 본인을 위한 대리 행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요거 받아가 노래방 간다는 노래방 가는 게 이상하네. 노래방 간다는 그 목적을 모르고 정상적인 줄 알고 막 했어. 그 상대방이 요걸 진위를 속셈을 몰라버리면 그 예금 계약은 유효한 거고, 상대방이 저놈 저거 돈 받아 노래방 가려고 저 난리 치는데 몰라 귀찮아 그냥 했다 이랬다가는 이게 이제 그 예금 계약이 무효가 되어버린 겁니다. 은행에 돈 달라서 이제 못하게 되는 거예요. 비슷하죠? 비슷하니까 이제 107조 단서를 요 대표권 남용에다가 그러다 유추하면 되겠다 해서 107조 단서를 이제 적용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판례를 본문을 읽어봅시다. 이거 본문 읽지 말고 밑에 본문을 한번 읽었으니까 그 밑에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중간쯤 하고 난 뒤에 하면서 이제 사례가 나옵니다. Y A 나오는 거 있죠. Y A 어쩌고 하는 거. 자, 증권회사 Y가 본인 하고 써놓으세요. 본인. 증권회사 Y가 본인이야. 본인. 직원 A가 대리인이야. 대리인. 고객이 상대방 X. YAX. 이 뭐라 그래요? YAX. 예. 본인, 대리인, 상대방 이렇게 고객인데, 요 직원, 요 대리인 A가 고객으로부터 채권과 채권 매수 대금을 교부받아 Y의 계좌. 그러니까 이 대리인이 요 받았으면 은행 Y 계좌에 입금을 해야 되는데 요거 가고 노래방을 가버렸어. 임의로 운영한 경우에. 자, 일반적인 이런 사건이 터졌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해보자, 그죠? 그 다음에 뭘 생각해보냐면, 일반적인 채권 또는 양도성 예금 증서와 달리, 이런 건 정말 우리 잘 모르는데, 일반적인 양도성 예금 증서
이 법리 모르잖아요. 일반적인 뭐 하여튼 다르다고 하니까 대충 넘어가 이런 거는 하여튼 뭐가 달라. 그래서 세금 공제 이후에 확정이자가 지급되었고 양도세 확정이자 뭐 이런 걸 알아야지. 모르니까 아이 뭐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넘어가. X는 A를 통해서만, X가 누구죠? X가 상대방은 대리인을 통해서만 본인 Y와 거래하였을 뿐 아니라 항상 요 대리인만 만났다 이거죠. 은행 가서 Y와 거래하였을 뿐 아니라 X 명의의, X는 누구요? 이거 상대방, X 명의의 종합통장 잔고는 없어지고, 예? 잔고 없어지고, 다만 요 대리인 A로부터 잔액증명서와 보관증명서만 줬어. 예금 통장은 노래방에다 다 갖다 써버리고 그 돈 빼가지고, 그리고 잔액증명서 이거 허위로 옛날 말로 일본말로 가라로 이런 것만 교부했어. 이 잔액증명서나 보관증으로 A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는 Y 은행으로부터 현금 또는 채권을 인출할 수 없었다면, 이 한 번쯤 의심해 봤어야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통장에 여기 있다, 이제 통장 기장해 주세요. 주르륵 밀고 이렇게 지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맨날 잔액 증명서 한 장만 영선거치 딱 써가 보관증 현금 보관하고 있음. 이 은행 그럴 누가 있다고 그래. 이렇게 했으면은 의심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 인간 이상한데, 이 의심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막 안 했는지 일부러 둘이 짰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 짜지는 않았겠지. 자기가 예금 맡기면서 그 위험하게 그 짜고 있겠어. 그죠? 그러니까 보관증만 교부받고 이 잔액증명서나 어쩌고 그렇게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X로서는, 상대방으로서는 요 대리인의 의사가 은행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았다고까지는 몰라. 좋아. 멍청해서 알았다고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통상의 주의, 일반인이라면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은행 거래하는 사람 그거 모르고 누가 거래하냐고. 이상하지 않냐고.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그게 조인간이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을 고받아가 은행에 예치 안 하고 노래방으로 바로 직행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할지라도 조금만 의심했으면 그거 알 수 있었는 거 아니야. 그죠? 알았거나는 아니지만 알 수 있었다. 이게 이제 걸려버린 거지. 알 수 있었다. 상대방이. 알 수 있었으면 대리권 남용의 범위에서 알 수 있었으면 무효. 이게 무효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X와 Y 사이의 채권이나 채권 매수 자금에 대한 위탁계약이 있어야 이거 맡겨놓은 돈 돌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위탁계약이 무효가 돼버렸어요. 그럼 은행에 달라고 할 수 없죠.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돼버린. 자, 그 뒤에 하나 더 붙어. 그런데 이처럼 위탁계약 효력이 부정되지만 Y 누구죠? 은행의 X에 대한, 그렇지. Y가 은행이고 사용자니까 민법 756조에 따라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뭐 사용자 책임 물어봤자 손해배상 책임이고 이 본 돈을 다 돌려봐야 되는데, 여하튼요 이런 사건이 뻥 터집니다. 이거를 이제 일반적인 법리로 설치한 것이 이거죠. 아까 읽었던 거 다운표 부분. 자, 위로 올라갑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알면서 읽어보면 살짝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한술밥에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가 되려고 할 겁니다. 자, 진위 아닌 의사표시. 이제 107조 단서 유추 적용하기 때문에 107조 얘기를 막 해도 됩니다. 이제 107조 갖다 끌어다 쓰겠다는 얘기죠. 자, 진위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이루어지고, 진위 아닌 의사표시가 뭔데요? 야, 은행하고 이상 없이 예금 거래가 잘 되고 있습니다 하는 의사표시. 그죠? 예금 계약을 대리하는 그 의사표시. 어서 오십시오. 예. 뭐 알았습니까? 예금 알았습니다. 예금 주세요. 하고 대리 막 합니다. 근데 속마음은 요거 받아서 노래방 가야지. 요거 딱 꼬불치고 있으면서 멀쩡한 것처럼 막 속마음하고 다른 의사표시, 은행하고 거래가 되고 있는 것처럼 의사표시 막 합니다. 그게 대리인에서 이루어지고, 알고 보니까 그 대리인의 진위가 노래방 가야지. 요게 본인의 이 은행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한 거죠.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배임적인 거죠. 이 배임적인 것임을 상대방이 몰랐으면 이 예금계약이 그대로 유효합니다. 근데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민법 제 107조 단서 가보세요. 107조 단서 뭐냐고.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 요 대리인 표의자의 진위 아님. 진위는 뭔데? 진위는 노래방 가야지인데, 예금계약 정상적으로 해줘야지. 이건 진위가 아니에요. 예금계약 요거 은행에
요 예금을 넣어줘야지 하는 거, 이거 진이 아니야. 진이 아님. 그러니까 지금 막 예금하고 있지만 얘가 노래방 갈 거, 진이, 요 지금 그러니까 진이 아닌 건 뭐예요? 예금 계약을 막 해주는 거, 그건 진이가 아니에요. 은행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예금을 막 받아주고 하는 그거는 진이가 아니야. 진이는 뭔데? 노래방 가는 게 진이야. 그러면 지금 예금 계약 막 하는 건 진이 아니야. 이거 진이 아니네. 진이 아닌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저기 막 현금 보관증만 써주고 통장 제대로 안 된 거 주면서 엉망으로 했으면, 아, 여기에 노래방 가는구나. 여기에 은행을 위해서 지금 나하고 예금 거래를 한다는 거는 요거 진이가 아니네. 요거 지 속셈과 다르네. 이걸 알 수 있었잖아요. 알 수 있어서 이제 아까 거기 다운표로 돌아옵니다.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민법 제107조 1항 단서 유추적용하니까 딱 걸렸네. 이거 무효야 무효. 유추해석상 그 다음에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효다. 이게 이제 107조 단서 유추적용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알았냐 몰랐냐 다투면 그 뒤에 석줄 나오는데, 그거는 판사님들이 잘 알아서 심리하면 되고요. 우리는 증거 제출만 하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107조 단서 유추적용설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사례가 요 밑에 XY, XY는 아니죠. XY는 수학에 나오는 거고, YAX, YAX가 무슨 짓을 했는가? Y는 가만히 있었죠. X와 A가 무슨 짓을 했는가? 이 인간이 배임적 대리 행위를 했고, X가 그 엉터리 같은 그 허술한 사기술에 딱 보고 알 수 있었는데 그것도 몰랐다 하면 책임져라. 은행 보고 돈 달라 하지 마라. 돈 달라가 아니라 예금 계약 유효라고 하지 마. 하고 이제 사용자 책임을 묻든지 말든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구조를 잘 이해하고 앞으로 대리권 남용 사례 나오면 107조 단서에 진위가 뭐냐, 이 요소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밖으로 실제로 표시된 의사표시는 뭐냐, 이거 불일치할 경우에 상대방이 알았냐 몰랐냐 이거 따지는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되면 대리권 남용의 법리에서 민법 107조 단서를 유추 적용할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이해하고 사례들이 앞으로 판례가 나오면 그렇게 분석을 해봐야 돼요. 아, 진위가 뭐지? 동그라미 치고, 아, 의사표시는 요거 있다. 요거 불일치하네. 요거 상대방이 알았냐 몰랐냐? 요거를 맨날 생각하면 대리권 남용을 풀어먹을 수 있는 겁니다. 좀 숙달이 돼야 되겠죠. 여러 번 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쫙 내려오면 괄호 3번, 이 대리권 남용의 법리를 공부해놓으면 써먹을 때가 많다 이거죠. 107조 1항 단서 유추 적용을 할 줄 알면 대리권 비슷한 거 나오면 막 적용해, 대리권 남용 비슷한 거 나오면 거기다 딱 끼워 맞춰버리면 다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수학 공식처럼 중요한 공식 하나를 오늘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고, 법정 대리권의 남용, 괄호 3번에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째 내려오면 판례는 법정 대리권의 남용을 인정한다. 뭐 똑같은 논리예요. 적용 범위만 이제 넓히면 됩니다. 여기는 임의 대리권 남용이고, 법정 대리권 남용, 뭐 법정 대리권하고 이런 식으로 행사하면 걸리지. 밑에 또 있네. 판례가 또 있네. 2011다. 그 밑에 64669. 이거는 뭐 이것도 이 구조에 맞추면 맞는 겁니다. 법정 대리인 A가 미성년자 B씨, 또 B 한 명만 쓰지 꼭 B씨 두 명을 써가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요. 어쩌나 B, 그 차랑 둘이 묶어서 B씨라고 해서 B씨, 미성년자 B씨를 대리하여 B씨 소유의 토지를 D 상대방에게 매각하였습니다. 법정 대리인 A가 요거, 그래서 이는 본인 B씨의 이익을 무시하고 오로지 법정 대리인 A와 요거 뭐 내연 관계에 있는 누구가 놀아놨냐, 왜 자기 아들 딸들 거를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 이걸 횡령해 먹냐. 이에서만 행하여진 대리권 남용 행위, 대리권 남용이죠. 이거 대리권은 있어요. 근데 여기 속마음이 완전 엉망이에요. 요런 거는 대리권 남용 행위로서, 그러면 상대방 D는 어떻게 하냐, 매매계약 당시 A가 임의로 B씨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토지를 매각하려 한다는 배임적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게 바로 107조 단서 유추적용이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러면은 B씨는 책임을 안 져도 됩니다. 이게 위에서 설명한 구조하고 따다닥 맞아 떨어지잖아요. 조립하면 됩니다. 이렇게 막 진이 뽑아가 조립하고, 의사 표시 뽑아가 조립하고, 화살표 쫙 긋고 이렇게 딱 뒤져보면 너 알았나 몰랐냐,
몰랐다. 그러면 알 수 있었잖아. 그러면 이제 바로 지키는 거지. 자, 이렇게 되고, 이게, 대리권 남용해보면 이래서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 자, 그 다음에, 이게 30분 정도 되면 잘리더라고. 5분 정도 남았는데, 146페이지로 가서 대리권의 소멸을 봅시다. 소멸은, 대리권 소멸은, 이게,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 제가 조문 2개 보고 끝내버릴게요. 자, 대리권 소멸. 조문에 두 조문 있잖아. 그죠? 대리권 소멸. 대리권 소멸이 어디 갔습니까? 128조 같은데. 예, 128조. 예, 이걸로 내가 정리해 버릴 테니까, 이걸 풀었으면 지얼림 교수님 2페이지가 돼요. 저도 풀었으면 1페이지는 풀었어요. 자, 127조. 대리권 소멸 사유. 대리권이라고 했으니까 이미대리 법정대 다 포함. 예. 별말 없으면 다 포함입니다. 그죠? 이미대리라고 굳이 안 했는데 이미대리만 적용된다. 이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대리권 하면 대리 다 포함되고. 사람, 민법 3조, 사람 하니까 멍청한 사람, 똑똑한 사람 따질 필요 없다 그랬죠. 사람이면 다 된다 그랬죠. 대리인이면 다 돼요. 대리권. 예. 대리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본인이 죽어서 그럼 대리할 필요가 없지. 2.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 죽었는데 죽어버린데 어떻게 대리를 해야 자기가. 죽고 나서 무슨 대리를 해. 대리권 없음, 소멸. 성년 후견 개시 또는 파산. 성년 후견 개시. 이거는 뭐 나중에 생각해 봅시다. 성년 파산 받으면 대리권 뭐 파산관제인이 대신 다 하나. 그러니까 뭐 임무 끝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28조 이제 임의대리 종료. 그렇죠. 저 위에는 공통사항, 밑에는 임의대리의 특수한 거 이렇게 규정해 나갑니다. 항상 공통된 거는 위에, 그 다음에 너 혼자만 하는 거는 그 밑으로 이렇게 배치하는 게 그건 뭐 보통 그래 하더라고. 왜 그런지 몰라도 보통 그래 해요. 그렇게 해야 알아먹기 쉽죠. 그죠? 체계적이죠. 원칙은 이러하고 예외적으로 특별히 얘는 이렇다 하는 그 밑에서 넣는 게, 매매 계약 쓸 때도 일반적인 거 쓰고 그 밑에 특약 이렇게 쓰잖아요. 특약은 밑에 쓰더라고. 특약을 위에 써놓고 일반상을 밑에 쓰는 사람은 잘 없죠. 잘 없지만 그렇게 쓴다고 해가 문제될 건 없죠. 그죠? 자, 128조 임의대리의 종료.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리된 대리권.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여되거나 법원이 선임한 그거 말고 당사자들이 법률 행위에 의해서 수여한 그게 바로 이제 임의대리권. 임의대리권의 정의가 여기서 나온다 그랬죠.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임의대리권이다. 임의대리권은 전조의 경우 외에 127조 외에도 특별히 그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이것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 매매 계약 체결 해지 문제, 계약 체결의 대리권은 해제의 대리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했을 때 했고,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임무 완료 해버리면 종료가 되고 소멸하고, 법률관계 종료 전에 또 그 원인된 법률과 종료 안 하더라도 너 그만해, 이제 대리권 스톱시켜 가져와, 이렇게 해버리면 철회, 수권행위를 철회해버려도 돼요. 이건 자유롭죠. 내가 일 맡기 싫다는데 누가 뭐라. 이게 이제 위임 관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위임에서 보면 그렇고. 자, 자, 이제 교재로 돌아오세요. 교재로 오시면 이 두 조문을 가지고 이제 체계적으로 분리해서 개관을 설명하시고, 소멸 사유, 가법정대리와 임의대리의 공통한 소멸 원인 127조 적고, 풀어서 해야죠. 답안지에는 풀어서 해야죠. 그대로 뺏기지 말고 살짝 설명 섞어가지고. 그 다음 147조 임의대리의 특유, 128조 이것도 그만 딸랑 뺏기지 말고 살짝. 근데 요새는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여기까지 하면 대리권 소멸을 끝냈습니다. 자, 오늘이 아니라 이 동영상은 대리권 남용 구조만 알면 돼요. 이 요소가 이렇게 있구나, 이거를 딱 뜯어가지고 따다닥 서로 적용 맞춰보는 겁니다. 수학 공식에 대입하듯이 x 이퀄 요놈, y 이퀄 요놈, 그러면 x 크기 y, i, x 빼기 y 이퀄은 무효, 뭐 x 크기 y는 유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깨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 민법 잘한다, 법 잘한다는 결국 누가 잘 깨 맞추냐 한 겁니다. 여기 부품은 요 구멍에 맞나 저 구멍에 맞나 그 잘 깨 맞추는 사람이 선수입니다. 그럼 합격이지 뭐. 그 유능한 법률가지. 그런 게. 자, 여기까지 합니다.